Alarm clock rings, a brand new start. Time to move, time to take part. Breathing deep, feel alive. Let's get ready to thrive. Good morning energy, rise and go. Feel the power. 어서 오세요. 건강 브런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건강 브런치 셰프, 사실 언제나 건강 브런치 셰프죠. 안녕하세요. 보영입니다. Step outside, the world's awake. Let's go big, for goodness sake. 언제나 그랬듯 첫 번째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건강 브런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을 때 옆에 있는 게 그게 그렇게 소중함을 소중하지 잊는다. 결국 잃는다. 결국 싫은 나 그렇고 그저 그런 인간이었다. 감사한 걸 감사할 줄 모르는 간사한 남사스런 사람. 행복 찾아 왜 먼 산만 바라봤을까. 보이는 그대로 믿기 싫어서 믿고 싶은 대로 보기 시작해. 외로워지는 지름길인데 괴로워지는 기름칠인데 꿈을 잃거나 이루거나 그 다음 날을 다시 살아가잖아. 걱정하지마 이 모든 게 꿈이야. 이 꿈에서 깨어날 때 그 모든 게 그대로 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해. 여전했으면 해. 그때는 영원했으면 해.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지난 날처럼 다시 행복을 위해 노래 부르며 그 노래 들으며 인생이란 꿈에서 깨어날 때 믿기 어려운 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원래 혼자 왔다가 혼자 살다가 혼자 떠나가는 외로운 길. 외로움이 굳은 살이 되어 그만큼 내게 피와 살이 되어 담담해져가 점점 변해가 무덤덤해져 나. 어른이 돼가 갈 사람은 간다. 또 산 사람은 산다. 신이 내게 주신 가장 잔인한 감정 그 익숙함에 눈물 말라간다. 해가 지면 아쉬워하다. 달이 뜨자마자 아름답구나. 기쁘면 꿈이 아니길 바라는 나. 슬프면 꿈이길 바라는 나. 이 꿈에서 깨어날 때 그 모든 게 그대로 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해. 여전했으면 해. 그때는 영원했으면 해.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지난 날처럼 다시 행복을 위해 노래 부르며 그 노래 들으며 인생이란 꿈에서 깨어날 때 만남의 기쁨도 헤어짐의 슬픔도 긴 시간을 스쳐가는 짧은 순간인 것을. 만남의 기쁨도 헤어짐의 슬픔도 긴 시간을 스쳐가는 짧은 순간인 것을. 네, 싸이와 시아준수님이 함께 부른 Dream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어떤 한 주를 보내셨나요? 3월이 돼서 바쁘신 분들도 아마 계셨을 테고, 혹은 2월까지 한창 바쁘다가 또 살짝 여유로워지신 분들도 계실 테고 할 텐데, 또 3월에는 여러분 그 입학식 막 개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 달 이제 2월이 끝나갈 무렵에도 갑자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제 주변에는 이제는 개강을 하거나 개학을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아니 거의가 아니라 없어요. 뭐 건너는 있겠지만 제 주변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새삼 이 3월의 설렘, 3월의 기대감, 두려움,
막 요런 게 사라진 지 좀 오래된 것 같은 거예요. 아, 또 갑자기 그거를 감정으로 약간 맞닥뜨리고 해버리니까 약간의 공허함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참 이게 신기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셨을 때가 있나요? 뭐 이제 새로운 이제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공간을 막 맞이하러 막 이제 새로운 학용품도 사고, 가방도 사고, 교과서에 이름도 쓰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사실 엊그제까지는 아니고 한 1, 2년 정도? 한 몇 년 전 같은데, 아, 굉장히 오랜 일이 돼버렸다. 심지어 내 주변에 그런 걸 겪고 있는 친구조차 없다. 갑자기 이제 2월 말쯤에 그걸 깨달아가지고 조금 헛헛한 순간이 또 있었답니다. 근데 또 그 시절로 돌아가라 하면은 그렇게 돌아가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제가 글씨를 그렇게 잘 쓰는 편이 아니거든요. 진짜 잘 쓰는 친구들이 또 요즘에 많고, 특히나 요즘 초등학생 친구들 보면요. 무슨 글씨도 글씨인데 그림 잘 그리고 막 이런 재능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아니었어가지고 교과서에 왜 맨 앞에 네임펜이나 뭐 보드마카 이런 걸로 내 이름 쓰잖아요. 아, 저는 새 학기가 될 때, 이제 1학기, 2학기 각각 교과서가 다른 교과들도 있잖아요. 아, 그 이름 쓸 때 진짜 스트레스였어요.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어쨌든 네. 왜냐면 너무 잘 쓰고 싶은데 진짜 잘 쓰고 싶거든요. 내가 이거를 매일매일 볼 책이잖아요. 내 책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싶은데 너무 잘 써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내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펜, 그 촉의 굵기나 이 방향에 따라 또 잘 써 보이고 안 써 보이고 하는 그 갭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사람이란 말이죠. 어쩔 때는 그 펜촉이 뭔가 나랑 딱 들어맞게 그 각도가 잘 맞춰져가지고 그 굵기와 스타일이 내 원하는 스타일이 되는데 또 너무 얇거나 아니면 펜촉이 너무 안 맞거나 이러면은 살짝 지우고 다시 쓰고 싶은데? 해가지고 지우개로 네임펜이나 보드막 그 매직 마카? 뭐 지우고 쓴 적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잘 쓰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의 일부분이었던 그런 이제 새학기 맞이 시즌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뭐 갑자기 이제 뭔가 이 3월 중순쯤 되니까 또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게 신기해서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의 건강 브런치 첫 번째 코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Why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요 주제는 제가 저번 주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고, 진짜 잊을만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주제, 아닌 주제, 부주제로도 나왔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던 건데요. 바로 걷는 겁니다. 산책. 그래서 아직까지 산책에 대해 얘기할 게 남았어요? 하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해볼 거는요, 여러분. 언제 걷는 게 좋아요?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가 걷는 거는 익히 알고 있어요. 참 좋다는 것을.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신체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요, 여러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 효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식사 전이나 후에 걷기는요, 강도나 시간이 같더라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해요. 자, 우선 공복에 걸었을 때, 자, 밥 먹기 전 공복 상태에서 걸으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식사한 지 한 서너 시간 뒤에 공복 상태에서 걸으면요, 신진대사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몸에 식사로 섭취한 열량 대신에 이제 내 몸에 원래 갖고 있던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좋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공복에 운동한 사람들은 식사 2시간 뒤에 운동한 사람들보다 약 70% 더 많은 지방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2시간 뒤면은 아직 내 몸에 음식물이 있기 때문에 공복 상태라고 하기엔 좀 그렇단 말이죠. 근데 공복에 운동한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한 사람보다 무려 70%나 더 많은 지방을 태웠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의 목적이다, 신진대사의 목적이다 라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공복에 운동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복 걷기는 에너지 수준과 신진대사를 높이고요, 혈액순환 개선, 혈액의 지질 감소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은 뒤에 걸으면 안 좋나요? 하시는 분들, 안 좋진 않아요. 하지만 효과가 다르다는 거. 음식 소화를 하는데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혈당과 체중 관리에도 물론 좋습니다. 식사 후 걷기는요, 소화 속도를 높이고요, 복부 팽만감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가스나 복부 팽만감, 트림 등이 있는 사람들은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으면 증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밥 먹은 뒤에 걷는다는 건 가장 큰 이점이 혈당 관리겠죠. 특히나 당뇨 전 단계 상태이거나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식사 후에 무조건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임신하신 분들도 이제 원래는 당뇨가 없더라도 임신했을 때 임신 당뇨 이제 검사하고 그 당의 수치가 높게 나오면은 다시 재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 당의 수치가 나와 태아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 분들은 진짜 더 걸어주라고 병원에서도 정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그 공복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오거나 밥 먹은 뒤에 이 혈당이 치솟는 그래프가 너무 심하면요, 이제 체열해가지고 각자 자가 진단하는 거 있거든요. 내 혈당 수치가 현재 어떤지 자가 진단하는 거 있는데, 그 키트를 또 주면서 매 밥 먹은 시간, 그리고 공복 혈당 측정하라고 또 준답니다. 그만큼 혈당 관리는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 당뇨에 임박하신 분들, 혹은 우리 가족력에 당뇨가 있다, 혹은 당뇨 진단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식사 후에 걸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에 걷게 되면요, 포도당이 타거나 혈당 수치가 낮아집니다. 여러분, 많이 걸을 필요 없어요. 2분에서 5분 정도만 걸어도요, 그 수치가 현저히 내려간다고 해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2분에서 5분 정도만 걸으면 될까요? 하시는 분들, 그건 또 아니겠죠? 걷는 시간대는요, 목표에 따라 다를 거예요. 식사 후 걷기로 혈당 수치를 낮추거나 체중을 낮추려면요, 가능한 빨리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좀 내가 진짜 체중 관리의 목표다 하시는 분들은 1시간,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꼭 걸어주시는 게 좋을 테고요. 이렇게 밥을 딱 먹고 나서 혈당의 관리, 나 지금 너무 급해요 하시는 분들은 10분 이내로만 걸어주셔도 효과가 좋을 테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포도당은요, 여러분, 식사 후에 최대치가 되는 시점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서히 지금 그쪽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 치닫는 과정에서 우리가 내려줘야 돼요, 그 수치를. 그러려면요, 우리가 식사 후 30분에서 60분이 되기 이전에 그 걸어주는 행위를 통해서 혈당을 낮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후 30분 이내에 걸으면 체중을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혈당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소화를 위해서 전 걷고 싶어요. 전 혈당 관리도 아니고 전 당뇨의 위험도 없고요. 전 지금 체중도 모르겠고 그냥 저 지금 소화가 너무 안 돼서 매 점심시간마다 걷긴 걷는데요. 소화가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시는 분들, 내가 얼마나 빨리 걷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화와 관련된 이제 문제로 걸으시는 분들은요, 빨리 걸어야 됩니다. 비교적 약간 경보처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안에 있는 장기를 좀 움직여주고, 그리고 얘네들이 조금 더 움직임으로 인해서 얘네들을 밑으로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움직임을 주려면 내가 그냥 설렁설렁 산과 들이네, 밭이네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주시는 게 이제 소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 중에 진짜 걷는 시간이 꾸준하게 일정 시간 유지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장 건강, 그리고 심장 강화, 수면 개선,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식사 전에, 오늘 식사 전에 못 걸었다. 오늘 식사 후에 못 걸었다. 오늘 한 걸음도 못 걸었네. 나 지금 오늘 10보 걸었네. 하시는 분들, 지금 나가서, 지금이 어느 시간대이든 상관없이 지금 나가서 걸으시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 체중관리뿐만 아니라 혈당관리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근육관리와 전반적인 우리의 기초대사량 관리, 그리고 우리 그냥 안에 이너뷰티라고 하죠. 우리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도 안속을 좀 더 청결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려면요, 걷는 행위는 정말 정말 꼭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각 잡고 요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When you're low and your knees can't rise, you feel helpless and you're looking to the sky. Some people would say to accept defeat. Well, if this is fate, then we'll find a way to cheat. 'Cause we'll say a little prayer. But if the answer isn't fair, you know you can call on me when you need somebody. When you can't stop the tears from falling down. So you can call on me, darling. You can't stop the tears from falling down. When you're weary and the road is dark, and I'll guide you with the beating of my heart. And if the Calvary and the help don't come, well then we'll find a way to dodge a smoking gun. 'Cause we'll say a little prayer. But if the answer isn't fair, then call on me. When you need somebody, when you can't stop the tears from falling down. So you can call on me, darling. You can't stop the tears from falling down. You need somebody
time you come around, you know I can't say no. Every time the sun goes down, I let you take control. I can feel the paradise before my world implodes. And tonight had something wonderful. My bad habits lead to late nights, sitting alone, conversations with a stranger I barely know, swearing this will be the last, but it probably won't. I got nothing left to lose or use or do. My bad habits lead to white eyes stare into space, and I know I lose control of the things that I say. Yeah, I was looking for a way out, now I can't escape. Nothing happens after two. It's true, it's true. My bad habits lead to you. My bad habits lead to you. My bad habits lead to you. Every pure intention ends when the good times start. Falling over everything to reach the first time spark. It started under neon lights and then it all got dark. I only know how to go too far. My bad habits lead to late nights, sitting alone, conversations with a stranger I barely know, swearing this will be the last, but it probably won't. I got nothing left to lose or use or do. My bad habits lead to white eyes stare into space, and I know I lose control of the things that I say. Yeah, I was looking for a way out, now I can't escape. Nothing happens after two. It's true, it's true. My bad habits lead to you. My bad habits lead to you. We took the long way round and burned till the fun ran out. Now my bad habits lead to late nights, sitting alone, conversations with a stranger I barely know, swearing this will be the last, but it probably won't. I got nothing left to lose or use or do. My bad habits lead to white eyes stare into space, and I know I lose control of the things that I say. Yeah, I was looking for a way out, now I can't escape. Nothing happens after two. It's true, it's true. My bad habits lead to you. My bad habits lead to you. My bad habits lead to you. 네, 노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간만에 팝송을 들은 것 같은데 스탈리와 라이안 리벡의 Call on Me에 이어서 에드 시런의 Bad Habits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두 번째 지식 처방전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식 처방전 주제는요, 계란입니다. 계란. 계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완전 식품이다. 너무너무 건강하게 가볍게 하지만 포만감 있고 영양가 좋은 음식이다 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계란도 얘기할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얘기할 주제, 바로 더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삶아야 하는 거죠? 라는 주제입니다. 계란이 포만감이 좋다고 알려진 식품이기도 한데요. 계란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 계란 텁텁해가지고 약간 얹히는 기분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시단 말이죠. 그런데 혹시 내가 삶았다면 잘못 삶은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굉장히 많은 식품입니다. 우리 몸이 또 직접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도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성장기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아주 폭넓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바쁜 현대인들의 아침 식사 메뉴로도 아주 적합한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전날 삶아두면 또 손쉽게 아침을 해결할 수 있고 또 포만감도 오래 가기 때문에 끼니를 중간에 막 점심 꼭 챙겨 먹어야 돼. 혹은 1시간 뒤에 나 배고파.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삶은 계란이 누구나 쉽게 삶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요. 계란을 과하게 삶으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해요. 계란이 자극이 덜하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요. 오래 삶으면 단백질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래 삶았는지 적당히 삶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요. 삶은 계란의 노른자 주변이 녹색인 거 혹시 보신 적 있죠? 혹시 녹색 말고 회색은요? 노른자 주변이 녹색 혹은 회색으로 변한 삶은 계란 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 의미가요, 바로 조리 시간이 길었다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계란 속의 황 성분이 흰자의 철분과 반응해서 황화철이 만들어지면요, 요 녹색이나 회색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황화철이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친구는 아닌데요. 소화와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어서 약간 삶은 계란 좀 이렇게 씁쓸하지 왜? 이런 느낌. 왜 이렇게 쓰지? 약간 요 맛이 좀 강하게 느껴지신다면 요 황화철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삶아야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물론 각 집의 화구에 따라서, 화구의 세기에 따라서 전부 다를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양의 물에 얼마나 이제 큰 넓이에 또 하고 있느냐, 큰 넓이의 냄비에 또 하고 있느냐, 요런 각각의 변수들이 좀 많지만요. 일반적으로 반숙은 6에서 7분, 완숙은 10에서 12분 정도 삶으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불에 삶게 되면요. 계란이 질겨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해요. 맛과 식감에만 이제 변화를 주는 게 이 계란 삶는 시간이 아니라 또 이런 황화철 같은 친구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게 이 계란 삶는 시간과 굉장히 큰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탈리아 연구팀이요,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즈 엔지니어링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계란을 장시간 삶게 되면 영양소 일부가 파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조리법에 따라 계란 속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의 함량이 달라지는 걸 확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맛과 영양을 고려하게 된다면 8분에서 12분 정도 삶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SNS에 돌아다니는 계란 삶는 방법에 대해서 본 게 있는데요. 물을 이제 보통 계란 잠길 만큼 넣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바닥에 아주 잔잔히 깔아놓는 거예요. 그냥 냄비가 타지 않을 정도로만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계란 끄트머리만 살짝 그 물이 닿겠죠? 그 상태로 계란을 넣고요. 이 뚜껑을 덮어서 거의 증기로 익힌다라고 한도 뭔가 상관없을 정도로 그렇게 약간 찐다고 해야 될까요? 계란을 찌시면서 찌는 듯하게 삶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저도 아직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 물 진짜 자작하게 넣고 계란 정말 끄트머리만 닿을 정도로 넣고 뚜껑을 덮어서 센 불에 어느 정도 시간이었는지는 제가 완벽하게 반숙은 몇 분,
완숙은 몇 분 이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끓이는 시간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얼마면 반숙이다 했던 그 시간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끓여보시는 방법을, 삶아보시는 방법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물도 덜 들고 훨씬 더 계란이 쫄깃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해서 그 결과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계란 삶을 때 이제 모양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소금과 식초 넣어서 끓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이유를 혹시 아시고 계란에 소금과 식초를 넣어서 끓이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보자면요. 두 식품은요, 계란을 삶을 때 껍데기에 금이 가면서 흰자가 새어나오는 것을 막는다고 해요. 그래서 계란이랑 식초와 소금은요, 삶는 과정에 한 숟갈씩 넣으시면 되는데요. 깔끔하게 삶은 계란의 껍데기를 깔끔하게 까려면요, 계란을 이제 삶은 물을 버리고 차가운 물에 바로 달걀을 헹구면 또 내부 열기로 팽창했던 내용물이 수축하면서 껍질이 훨씬 더 잘 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식초의 산성의 성분이 그 계란의 껍질을 살짝 얇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초를 넣으면 더 잘 까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란을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이제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란을 삶아놓긴 하지만, 그거를 한꺼번에 하루에 다 섭취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삶아서 냉장 보관을 좀 해두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소비 시간도 훨씬 줄어들고 부담이 좀 적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뭔가 계란을 꺼내 먹을 수 있다는 그 든든함이 또 마음이 또 같이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여러분, 꼭 한 일주일 이내에는 섭취를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껍데기를 심지어 까서 보관하시게 되면요, 계란은 더 빨리 상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한 며칠 해두셔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껍질째 냉장 보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껍질째 넣는다고 해도 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일주일 안에는 섭취해 주시는 게 건강한 섭취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지식 처방전의 계란 이야기였고요. 계란 제가 이제 정말 식단으로도 많이 얘기했고 계란의 이점으로도 정말 많이 언급을 했어서 아마 다들 오늘 내용이 생소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계란을 약간 그간 제가 언급을 안 해가지고 살짝 잊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한번 반숙, 완숙, 혹은 찌기, 삶기, 굽기, 뭐 다양한 이제 내 취향에 맞춰가지고 계란을 한번 오늘 드셔보시는 건 어떠실런지, 오늘부터라도 한번 식단을 다시 간식으로든 아니면 아침 식사로든 한번 채워보시는 게 어떠실런지 추천을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코너,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너는 둘러싼 모든 게 언젠간 나를 들어 너가 걱정하는 거 알아. 나의 화려한 생활 주위에 화려한 여자 가까이서 보면 다 아무것도 아냐. 가까이서 봐도 아무리 가까이서 봐도 끝없이 볼 수 있는 건 정말 너뿐이야.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내겐 너밖에 안 들려. 내 맘엔 너밖에 살아. 그래서 너 없이 못 살아. Baby girl you're the only one for me.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내겐 너밖에 안 들려. 내 맘엔 너밖에 살아. 그래서 너 없이 못 살아. Baby girl you're the only one for me. 너밖에 안 보여. 너밖에. 내겐 너밖에 안 들려. Only you. 내 맘엔 너밖에 살아. 그래서 너 없이 못 살아. Baby girl you're the only one for me. 난 너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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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너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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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너뿐이야. 정처럼 많이 바로 널 택했지 감히. 아니 오랫동안 기다린 것처럼 say it. 나도 날 원한 듯이 내게 말해줘 소리 없이. 자꾸 맴돌게 이게 꿈이 아닐까. 현실을 마주해 It's too real. It's real. 만질 수 있잖아. 손끝으로 느껴져 It's too real. It's real. Baby 우리 비밀 지켜줄게 if you want it. 믿어볼래 I don't wanna keep you jealous. Just say it 대답 못해 you so got it. I'll just show you what I love. This is loving you, loving you, loving you, baby. But you can't deny it. Loving you, loving you, loving, baby. I said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crazy. But you can't deny it. Loving you, loving you, love. Love you, love you, love. 어디까지 갈지 몰라 난 tonight. 어디까지 가야 할지 tell me now. Alright 마지막인 듯이 꽉 안아 baby. 정말 걱정 마 절대 난 거짓말하지 않아. I gotta show how much I love you. 너한테 보이는 태도 오직 너만이 알고 있는 내 feel. Yeah. 이제 널 알아봐야겠어. 말해줄 수 있겠니. Tell me that you love me. 이게 꿈이 아닐까. 현실을 마주해 It's so real. It's real. 만질 수 있잖아. 손끝으로 느껴져 It's too real. It's real. Baby 우리 비밀 지켜줄게 if you want it. 믿어볼래 I don't wanna keep you jealous. Just say it 대답 못해 you so got it. I'll just show you what I love. This is loving you, loving you, loving you, baby. But you can't deny it. Loving you, loving you, loving, baby. I said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crazy. But you can't deny it. Loving you, loving you, love. Loving you, loving you, love. Loving you, loving you, loving you, baby. But you can't deny it. Loving you, loving you, loving, baby.
네, 노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방금 들려드린 두 곡의 가수는 같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분이 부르셨었던 곡이에요. 박예담 씨라고요. K-팝 스타에 나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쭉 가수 및 연습생의 활동을 이어오셨죠. 그때 K-팝 스타에 나왔을 때 초등학생의 목소리로 부른 You're the One에 이어서 Loving Ya라는 곡, 성인이 됐을 때 부른 노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진짜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전혀 의심도 안 할 정도로 진짜 다른 매력의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두 곡 듣고 오셨고요. 마지막 코너, 오늘 뭐 먹지? 코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해조류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저는 바다에 사는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해조류도 바다에 사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해조류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친구들이 속하겠죠. 우리가 보통 생일 때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꼭 먹는 미역, 정말 한국인들의 어렸을 적부터 이거 없이 애 키운 집 없다 할 정도의 이거 없이 애 키운 집 없다, 이거 약간 김, 그쵸? 그런 친구들,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익히 접한 그런 친구들이 사실상 해조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조류 하면은 왠지 뭔가 어려운 말에 거리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우리의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라는 그런 해조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미역, 김, 줄기볶음, 다시마 줄기볶음, 혹은 횟집 가서 나오는 다양한 꼬시래기 같은 해조류들, 이런 친구들은요, 건강에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해조류에는 항산화제와 요오드, 티로신, 비타민, 미네랄 등 유익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요, 심장과 장 건강을 지원하고 혈당 균형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조류 또는 해양 채소는요, 바다에서 자라는 조류의 한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해조류는 해양 생물의 먹이원이며 색상은 빨간색에서 초록, 갈색, 검정색 등등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해조류는 전 세계 바위가 많은 해안선을 따라 자라지만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흔하게 먹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요런 해조류는요, 영양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해조류의 건강상의 이점, 그리고 과다 섭취했을 때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갑상선은요, 여러분, 에너지 생산, 성장, 생식 및 손상된 세포 수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상선도 누군가가 필요할 거예요. 이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럴 때 필요한 이 친구, 이 갑상선이 의존하는 친구가요, 바로 요오드입니다, 여러분. 요오드가 부족하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 변화, 피로, 목 부종,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오드 함량은요, 종류와 재배 장소, 가공 방식에 따라 해조류가 가지고 있는 그 함량이 달라지는데, 실제로 말린 해조류 한 장에는 그람당 16마이크로그램에서 2984 마이크로그램까지 요오드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성인의 일일 요오드 섭취 권장량은요, 1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건조 해조류를 먹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김을 한번 예로 들자면요, 김이 1g당 37 마이크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37 마이크로그램은요, 일일 권장량의 25%, 즉 4분의 1이 김 1g당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을 몇 장만 먹어줘도 충분히 우리가 성인 권장량, 일일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미역에 같은 경우에는요, 1g당 139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무려 1일 권장량의 93%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역국 한 그릇 먹어주면은 아마 성인 권장량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상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해조류에는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 이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요오드랑 함께 작동을 합니다. 갑상선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갑상선에 정말 중요한 요오드와 티로신이라는 이 친구들이 이 해조류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해조류가 모든 같은 종류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종류마다 고유한 본인들만의 영양소 세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조류에는 비타민 A, C, E, K랑 엽산, 아연,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B12의 좋은 공급원이라고 합니다. 건조한 녹색과 보라색 해조류에는요, 상당한 양의 비타민 B12, 비타민 B12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요, 김 4에서 8g 정도에는 비타민 B12가 하루 필요 섭취량의 100%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몇 장만 먹어주면은 오늘 내가 섭취해야 될 비타민 B군 12번은요, 전부 다 섭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항산화제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우리가 항산화제를 먹는 이유는요, 우리 몸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에너지를 가지는 산소, 활성산소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활성산소를 왜 줄여야 하냐? 얘도 산소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활성산소는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먹는 겁니다. 먹는 거죠. 우리 영양제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항산화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 이런 문구 많이 보실 텐데, 바로 이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요게 바로 해조류에도 가득 들어있다. 활성산소의 생성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항산화제로 손 쓸 수 없는,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것만으로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면요,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병,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이 이제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항산화 비타민 A, C, E 외에도 해조류는요,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 등 유익한 식물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분은요, 활성산소 손상으로 몸의 세포를 보호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항산화제, 항산화 성분 들어있는 영양제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 요런 해조류도 함께 드셔주시면 굳이 항산화 어떤 것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만한 양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장 건강을 또 도와주는 식이섬유와 다당류가 가득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 안에는 박테리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박테리아 중에서도요, 좋은 친구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나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박테리아와 나쁜 박테리아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몸이 아프고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조류는 장 건강을 촉진하는 훌륭한 섬유질 공급원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 해조류는요, 과일이랑 채소의 섬유질 함량보다 훨씬 높은 함량을 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장 건강에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섬유질은요, 또 대장에서 박테리아의 먹이원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해조류에 포함된 특정 당 성분인 항산화 다당류는요, 좋은 장내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또한 장내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단쇄 지방산의 생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장내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박테리아의 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심장병을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심장병은요, 전 세계적으로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심장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은요,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흡연, 신체 활동 부족 또는 과체중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조류가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친구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조류는 정말 다방면으로 진짜 너무 좋은 친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조류는요, 해조류가 가진 성질 중에 물에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와 가공이 이 요오드 함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아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마를 15분 동안 삶으면요, 요오드 함량의 최대 99%까지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얘네가 가진 너무너무 좋은 성분들을 물에 너무 오래 담가 놓다거나 너무 오래 삶아가지고 그걸 다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리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너무 많이 먹으면 항상 우리 몸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해조류 또한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도 좋은 성분들도 도가 넘으면 우리 몸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해조류가 가진 장점 중 하나인 요오드가 많다는 이 장점도요. 요오드가 너무 많이 지나치게 우리 몸에 섭취가 되면은 위험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꼭 적당량 섭취해 주시고 물에 녹는 성질을 생각해 주셔가지고 너무 오래 삶아서 너무 많은 영양소를 파괴시키지 마시고 적절하게 조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뭐 먹지? 코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한번 해조류를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다시마나 이런 것들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얘네들은 소분으로 또 안 파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면 또 처치에 곤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1인 가구들은 한 번 사가지고 또 나머지 다 버려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에 밥 사 먹는 것도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 거 사소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린 해조류의 장점들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렇게 좋은 친구였구나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브런치를 드리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이번 주도 맛있게 드셨다면 한번 여러분들도 함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많은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어김없이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8.
영원합니다 말은 뭐랬어 작별은 마치 자나보자 같이 그리움과 같이 마주하는 아침 서로가 이 영겁을 지나고 있어 나서 잠시 널 위로하던 누구의 말 다루고자 한 뼘짜리 추억을